습관으로 정말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다면 매일 똑같은 시간 정말 맨날 공부하는 거 그거는 습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습관은 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와 엄마의 수학 정서를 돌보는 우리 집 수학 주치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습관으로 수학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인스타나 이제 이런 데 보면 6살, 5살 이런 아이들.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매일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워크지도 풀고 학습지도 풀고 이런 걸 하시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아이들 매일같이 자기가 공부할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수학은 문제집 푸는 양을 정해주고 영어는 듣는 양을 정해주고 국어는 책 읽는 양을 정해준다던가 근데 그런 거를 해서 공부하는 시간과 그 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을 쌓아둬야 그 습관이 계속 유지돼서 나중에 또 혼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습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주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 그것을 가지고 얘가 정말 수학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을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습관을 가졌을 때 가장 좋은 점이죠. 작은 습관이라도 예를 들어 제가 매일같이 연산 문제를 10문제씩 풀었는데 그걸 10년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럼 저는 그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내가 10년을 매일 똑같은 양의 그 지겨운 수학 공부를 해왔는데 앞으로 뭔들 못하겠어. 얘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습관을 가졌을 때 걔가 갖는 가장 큰 이점을 딱 획득한 거예요. 그런 습관을 유지해왔다고 해서 걔가 고등학교 때도 매일같이 그렇게 앉아서 자기가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느냐. 고등학생 때에 그 매일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던 습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동기도 필요하고요. 학습법도 좀 알아야 되고요. 에?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해봐서 뭔가 좀 해볼만 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애들이 덤벼서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습관을 만들고 시간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경우가 전혀 달라요. 전혀. 애가 오른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평생 오른손을 쓴다 이런 습관과 매일 수학 문제집을 풀던 애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문제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굉장히 인위적이기 때문에 걔가 정말 그런 모양으로 공부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면 습관으로 수학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걸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이거보다 조금 더 공부력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수학이나 어떤 공부나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요. 다들 어려워져요. 다 어려워져. 근데 그 어렵다는 게 뭐냐면 지식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애들이 오늘 하루 공부하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공부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체계적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스키마라는 건데 그것을 머릿속에 체계화하는 것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고 내가 읽은 글 되게 어려운 글 같은 거 글을 읽었는데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배치를 할 수 있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 처음 보는 글인데도 그런 거를 딱딱딱딱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바로바로 들 수 있어야 되며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짧은 문제 고등학교 문제는 길지도 않아요. 물론 킬러 문제나 이런 건 되게 길죠. 그건 실생활 관련 문제니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게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가 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조건과 문제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은 네가 어떻게 해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래 이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애들의 그 조건과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조건 하나를 해결해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또 하나의 조건이 돼서 또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또 하나의 조건이 돼서 또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그걸 끝까지 추진해가는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억력, 단순한 습관으로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멍하니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처절하게 이성을 사용하는 거. 분석하고, 분석하는 쪼개는 거죠. 구분해서 분류하고 얘와 얘를 비교해서 걔네들 사이 공통점을 끌어내고 차이점은 뭔지 확인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뭐라고 했었을까라는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그 이전의 것을 추적할 줄 알고 이런 능력 이게 공부력이야. 이런 게 공부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물론 고등학교 때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성장이 되죠. 그 전부터 줄기차게 갖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거야. 영화 하나를 봐도 그냥 영화 보고 끝. 줄거리 얘기하고 끝. 어머 그 주인공 너무 멋있었어. 그 장면 너무 좋았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왜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왜 거기서 발생을 했을까? 이게 우리 현실에는 없을까? 왜 없어? 현실에 있으니까 영화로 그걸 만들었겠지. 그럼 현실에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 이걸 누가 해주냐고요. 이거를 논술학원에서 엄마랑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엄마 부모 아빠랑 할 수도 있고 아니 산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든 무슨 산책을 하든 하면서 요즘 어때? 어떻게 잘 지내니? 아 엄마 요즘 친구랑 좀 힘들어요. 그래? 친구랑 무슨 문제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얘가 그걸 깨닫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뭐 유추와 추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치졸하겠지만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굉장히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습관을 애들이 들여야 돼요. 뭔가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선생님 일회용 컵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왜 일회용 컵 쓰세요? 요즘 환경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막 애가 뜬금없이 꺼내요. 그럼 걔한테 어디 버릇없이 이게 아니고 너는 환경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일회용 컵 말고 뭐를 했으면 좋겠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는 습관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습관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5학년, 6학년 제일 중요할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습관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만들 수 있죠. 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이게 제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입시 수학에서도 이런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대학에 가서 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보자를 확인하는 게 그런 시험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점점 어려워지겠어요? 아니 현실 사회가 그만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이들의 순위를 가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꼭 생각해. 출제자의 의도를 평소에 생각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를 생각하고 소설을 쓴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이 쓴 거를 그냥 받아만 들이게 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 습관으로 정말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다면 매일 똑같은 시간 정말 맨날 공부하는 거 그거는 습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습관은 뭐다?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 때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얘가 드디어 생각이라는 거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정말 그 감정적으로 걔네들하고 대처할 일이 아니라 야,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엄마 궁금하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5학년 때 뜬금없이 그게 되나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는 분위기가 돼야 5학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집은 학원이 아니거든요. 집은 아이들하고 밥도 먹고 자고 싸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뭐든지 내가 우리 아이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거기 녹아 들어가는 거고 내가 우리 아이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도 거기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도 다 마찬가지죠. 절대 아이들하고 대화의 끈을 놔선 안 된다. 그리고 아이를 수학으로만 하려고 하면
문제집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생각하는 습관만큼은 정말 꼭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습관이다.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습관은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되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습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